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요. 그럴 때 어디다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네. 참 그럴 때 힘든 점이 참 많을 텐데 이 시간은 이렇게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지럽거나 또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을 싹싹 긁어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취업 돌직구 시간이죠. 그렇죠. 네. 때때로 쓴소리가 참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는데요. 이 시간은 취업계 곳곳에 그런 도움이 되는 쓴소리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려야죠. 이분 짧은 시간 함께 하지만 항상 긴 여운이 남는 분이에요. 엔학골의 소통 아카데미 정영호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기 새해 들어서 저희가 처음 만나는데 그러니까요. 새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글쎄 뭐 1월달 뭐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뭐 저야 뭐 매번 뭐 연수원이나 기업체 많이 가는데 사실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의도에서도 뭐 사실 증권 금융계 쪽이 한 4,000명, 5,000명 이상이 작년에 가방을 쌌고요. 뭐 여러 가지 업체를 다니다 보면 좀 경기 불황이 좀 있어서 사실 좀 즐거운 얘기보다는 좀 우울한 얘기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예. 맞아요. 이렇게 자, 우울한 얘기들이 많은 이 시기. 맞아요. 또 오늘은 돌직구 날려주실 어떤 소재를 준비하셨는지, 주제를 준비하셨는지 예, 뭐 궁금해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땅콩 회항이다, 갑질 뭐 이렇게 다 갑을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뭐 갑을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열정페이라고 해서 최근에 그 견습 인턴 사원들을 이제 몇십만 원 수준, 그러니까 정말 최저임금이 아예 비할 바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저임금을 주면서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이렇게 어떤 했던, 그러니까 일종의 노동 착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사과문 내고 뭐 노동 조건 개선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열정페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기사 보고 저도 정말 열받았었는데 일단 열정페이가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정페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젊을 때는 청춘은 파이팅이 넘쳐야 되고 열정적으로 일해야지 이 돈 이런 걸 따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약간은 어떤 의도적인 부분의 표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열정을 빌미로 한 노동 착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출연시켜주시면 돈도 안 받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마음이 사실 그 열정을 이용을 하는 거죠. 간절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그때 정말 그랬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시키면 좀 싫죠, 사람이. 그렇죠. 예. 그 기사를 봤습니다. 올해 초부터 정말 갑질 사건이 많았는데요. 패션 관련 그 유명 디자인실에서 야근 수당을 포함해서 수습은 10만 원, 인턴은 30만 원, 네. 정직원이 돼도 110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비단 꼭 그 한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패션계 그렇죠.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게 이번에 좀 드러나서 많이 충격을 줬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디자인 쪽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에서도 인턴을 채용해서 아이디어를 도용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심심찮게 얘기가 되어 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패션 디자인하는 후배가 있어요. 불러서 밥을 많이 사줬습니다. 힘내라고. 잘하셨네요. 많이 사줬어요, 제가. 예. 지금 머리 결정적으로 말씀하는데 이게 패션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NGO 단체, 시민단체, 특히나 이제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지인은 40대 중반인데 제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 있거든요.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뭐 노동 시간을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이제 그 열정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청년 구직자들, 그러니까 대졸 하고 나서 이제 취업난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어쨌든 경력이 좀 보탬이 된다는 어떤 구실, 그래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지 않고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뭐 일전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뭐 위메프 같은 경우에도 인턴 사원은 뭐 정규직 같이 이렇게 활용한 다음에 여지없이 그냥 다 정리해버려서 뭐 여러 명 문매를 맞았죠. 좀 충격적인 거는 그러고 나서 다시 고용을 하겠다 이렇게 또 번복을 했는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 11명이 또 거부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들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정을 사겠다 이러면서의 광고, 최근에 문구가 좀 있었는데 당시에 열정을 사면서 어떤 그 임금은 굉장히 그 저임금으로 주는 이거 어떤 착취에 대한 부분들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뭐 저처럼 일하는 분들도 이제 뭐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렇게 착취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능 기부를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가려서 합니다. 재능 기부도 정말 좋은 일. 어떤 인컴이 전혀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지만 분명히 인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능 기부를 해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계속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재능 기부도 가려서 합니다. 자, 이렇게
부당한 착취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이 열정페이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작년 실업률 같은 경우, 20대 실업률 같은 경우가 약 10%, 그러니까 정확하게 9.1%로 나왔는데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비정규직으로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90년대만 해도 저희들이 취업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은 거의 고민이 없었고 또 결정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대부분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정규직으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청년 실신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 실신의 얘기가 뭐냐면 실업자인데다가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유행이 되다 보니까, 뭐, 무급 인턴이라 하더라도 마구 몰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력마저도 없으면 취업폐가 점점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게 한 줄이라도 더 올려보려는 구직자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열정폐라는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거의 뭐 시발점이 됐다고 할 수 있는 패션계 일종의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게 관행이면 자기들도 예전에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게 했다 그거죠. 그렇죠. 근데 예. 그걸 후배들한테 똑같이 한다. 이거 약간 남자들 군대에서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가 당했는데 또 네. 해주고 그죠? 이런 우챙이 시절 생각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맞아요. 고생을 해봐야지 이제 나중에 잘 된다. 이런 또 어떤 교훈을 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글쎄, 약간의 심리적인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는, 냉정하게 자기도 당했으니까, 당한 만큼 또 돌려주겠다는 약간의 그런 군대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냉정하게 따지면 돈을 좀 아껴보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자신만이 누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 조카다, 자기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수, 부사수, 그리고 도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승님, 또 제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완벽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금을 채워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먹거리 될 수 있는 교통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해도 좀 너무하지 않았나.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취준생들을 두 번 울리지 마시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턴에도 또 몰립니다. 인턴 얘기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업도 이제 솔직히 어떤 인건비를 아끼려고 인턴도 뽑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기업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대단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가보면 좀 허드렛 일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것들 막 시키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인턴들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과 같이 일을 시켜버려요. 네. 제가 어제 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보통의 경우에는 강의 의뢰가 전화가 온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공적 기관인데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인턴이 강의 섭외 전화가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노하우, 비즈니스 스킬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과 강사진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를 사회생활을 거의 해보지 않은 인턴 한두 달 되지도 않은 분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어제 절감을 했습니다. 이 열정페이에 대한 문제가 인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규직과 같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노동을 시키면서 사실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면서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서운 상황이 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메프 같은 경우가 단적인 예인데 11명의 인턴 사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턴이 아니라 정규직까지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근무를 시킨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그런데 정규직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몇 명 이렇게 약조를 했겠죠. 근데 전원 다 뭐 계약 관계가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빅3에 해당되는 업체가 뭐 소셜 커머스가 요즘 난리잖아요. 그렇죠. 뭐 티몬, 쿠파, 위메프. 근데 현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메프가. 2위였는데 1위도 넘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쭉쭉 떨어지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래서 부랴부랴 사장이 나서서 전원 다 채용을 하겠다. 네. 우리가 사과한다. 근데 참 젊은 청년들이 패기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11명이 우리 이제 입사 안 하겠다. 그래, 안 이렇게 하겠대요?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근데 나 같으면 하겠다. 네, 그렇죠. 저 같으면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부분의 사건을 보면서 결코 이 부분을 단순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UMF는 어마어마한
고객 소비자층에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을이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는 갑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예. 주차장에서 주차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가 맞아요. 그 VIP 고객에서 무릎을 네. 꿇었다 백화점 그래서. 사건. 근데 문제의 발단은 그게 아니고요. 무릎 꿇은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저는 봤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유명 여대 모 교수님께서 나서서 그 무릎을 왜 꿇으냐. 그 주차장 그깟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당당히 대응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와,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네. 그냥 직접 말씀드려요. 그 교수님 아르바이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돈 내고 등록금 한 번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걸 못 내면 대학을 못 다니는 등록금을 못 내고요. 그래요. 등록금을 더 나아가서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기득권들이 소위 말하면서 가진 분들이 너무나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분은 무릎을 꿇을 만큼 간절하고 애절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결론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불균형이 수급 수급 이게 불균형이 되다 보니까 열정페이뿐만이 아니라 이 청년층을 너무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책은 하지만 반드시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지 않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응하면 잘릴까봐 그런 취급을 받고도 그런 대우를 받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사회에 정말 핵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지만 네.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요. 네. 신용불량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참는 우리 현실 참 안타까운데. 뭐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홍선혜 씨도 그럼요. 그렇고요. 네. 근데 저도 방송하다 보면 좀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살기 위해서 참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참 씁쓸한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이 얘기 참 좋아합니다. 땅콩 회항 관련돼가지고 이제 기업체 강의할 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대한항공은 한 3-4억 이상의 홍보 비용을, 마케팅 비용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보십시오. 앞으로는 이 TNF 시대라고, TGIF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정적인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면 영원한 값도 없고 영원한 을도 없다고 생각하고 인턴 혹은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정리하셨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비자층을 잃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기업을 한 4군데 옮겼었는데 3번째 옮기던 회사에서 제가 안 좋게 회사를 나왔는데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까요? 나쁘게 얘기할까요? 제가 한 달에 많게 다니면 30군데, 작게 다니면 20군데 강의를 다니거든요. 네네. 좋게 얘기할까요? 나쁘게 얘기할까요? 마음은 안 좋겠지만 네. 그래도 나쁘게 얘기하면 마음이 좀 안 안 좋기 돼. 때문에 네. 안 좋게 얘기합니다. 어휴, 그 대단한 부분들에 분이시네.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갑과 을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임금을 주는 입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정리되면 뭐 끝나는 거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나가고 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고요. 마시타 고노스케라는 일본의 경영의 3대 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1은 0이다. 한 명의 고객을 잃으면 100명의 잠재고객이 있는 것이다. 또 명언 나왔습니다. 인턴, 네. 비정규직을 함부로 대하시는 것은 10,000명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잠재국이 있는 것이다. 이분들 기업주들 꼭 생각하셔서 열정페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도적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하기 이전에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준비하셔서 이 사람들 잠재국이다 하셔서 잘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가뜩이나 취업나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청춘들 네.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경호 대표님 저희 취업정보센터는 어디 가서 좋게 얘기 좀 그러면요, 저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게 그럼요. 약속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원한 값도 영원한 을도 없다. 이 말씀 참 마음에 그래요.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된 내용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성공 취업에게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